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래전 지구를 배회했던 동물들을 아시나요? 수백만 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생물이 존재했습니다. 이 동물들 중 일부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위풍당당한 티라노사우루스부터 거대한 메갈로돈까지. 오늘은 멸종된 위험한 선사시대 동물 20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메갈로돈은 약 1800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등장하여 약 260만 년 전에 멸종된 인상적인 상어입니다. 길이가 거의 59피트, 18m에 달하는 이 상어는 지배적인 포식자였으며 천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메갈로돈은 현대의 백상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로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과 같은 큰 바다 생물을 사냥했습니다. 메갈로돈의 화석 이빨은 정기적으로 발견되며 독특한 모양과 크기로 인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빨은 상당히 크며 과학자들은 상어가 인간이 지구에 처음 등장한 12,000년 전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멸종되었다는데 동의하지만 여전히 이 거대 상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동영상이 메갈로돈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이 상어를 뒷받침하는 최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어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크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확실히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19번 오늘날의 코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사시대 포유류인 플라티벨로돈은 23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및 북미 전역을 가로질러 큰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습니다. 독특한 산 모양의 아랫니로 유명한 거대한 초식 코끼리였죠. 플라티벨로돈은 사바나의 습지 지역에서 살았으며 길이가 최대 20피트, 6m, 높이가 9피트, 2.8m, 무게가 최대 4.5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근처 호수에서 먹이를 찾곤 했죠. 과학자들은 이것의 이빨에서 마모 패턴을 관찰했으며 이는 아래쪽 엄니가 나무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엄니가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플라티벨로돈은 이빨을 사용하여 풀, 나뭇잎 및 나무 껍질을 방목했다고 합니다. 길고 원통형 엄니를 가진 현대 코끼리와 달리 이것은 더 작고 뻗어있는 엄니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외관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인상적인 동물들은 선사시대에 살았으며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8번 티타노보아는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 중 가장 매혹적이고 무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멸종된 뱀은 거대한 뱀과에 속했으며 5800만 년에서 6000만 년 전에 지금의 콜롬비아에 살았다고 합니다. 길이는 거의 43피트, 13m이고 무게는 최대 2500파운드, 1135kg입니다. 이 거대한 뱀의 화석은 2009년 콜롬비아 라구아지라에 있는 탄광 중 한 곳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동물의 거대한 크기는 그 당시의 극도로 더운 기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티타노보아의 식단은 주로 파충류 새, 거대한 거북이, 물고기, 악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티타노보아가 뱀에게는 이례적으로 나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관련된 뱀의 화석 유적은 나무에 올라가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이 티타노보아가 나무를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티타노보아의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거대한 크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근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근육을 작동시키기 위해 티타노보아는 많은 산소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산소가 많은 수생지역 근처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17번 스밀로돈으로 알려진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선사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250만 년에서 12,000년 전에 멸종된 별개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스밀로돈은 북미와 남미에 살았던 큰 고양이로 키가 약 7피트, 2.2m, 몸무게가 350에서 615파운드, 160에서 280kg이며 길이가 12인치, 30c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냥꾼이었고 치명적인 정밀도로 먹이를 놀라게 하는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스밀로돈은 혼자 사냥하는 다른 많은 대형 고양이와 달리 무리를 지어 사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방법은 스밀로돈의 무시무시한 명성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스토돈, 멸종된 코끼리, 사슴, 말, 들소 등 다양한 먹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실제로 현대 고양이의 송곳니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송곳니가 매우 길고 가늘어서 사냥 중에 쉽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스밀로돈의 송곳니는 여전히 치명적이었고 당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16번 1200만 년에서 1300만 년 전 페루 해안에 서서 파도 아래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선사시대 고래인 리비아탄이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또 다른 거대 포식자인 무시무시한 메갈로돈 상어와 물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리비아탄의 무게는 약 11만 파운드, 5만 킬로그램이고 길이는 최대 56피트, 17m였다고 합니다. 2008년에 이 선사시대 동물의 화석은 로테르담 자연사 박물관의 네덜란드 연구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리비아탄은 23에서 33피트, 7에서 10m의 고래를 사냥할 수 있는 강한 턱 근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힘센 동물은 다양한 종을 사냥했고 어떤 동물도 바다의 지배자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탄은 현재 멸종되었고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은 향유고래라고 합니다. 15번 스피노사우루스는 약 1억 1200만 년에서 935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공룡은 현대 악어와 비슷한 길고 좁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고 등의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돛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육지와 물 모두에서 사냥할 수 있었고 과학자들은 최근 더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주로 물고기를 먹었다고 믿어지지만 육지에서 작은 동물도 사냥했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 중 많은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되어 과학자들이 연구할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표본이 발견되어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생물에 대해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과학자들이 길이가 약 50에서 60피트, 15에서 18m이고 무게가 최대 20톤에 달하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육식 공룡이라고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14번 공룡의 왕이라고도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 생물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육식 공룡 중 하나이며 현재 북미 서부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고 높은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다리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우 강력했으며 치명적인 물기를 전달하는 동안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청력과 시력이 뛰어나 물린 힘도 타이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식동물 중 가장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치명적인 공룡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멸종되기 전 지구를 배회한 마지막 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수십 건의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발견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 매혹적인 생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점은 일부 과학자들이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 달린 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깃털은 기생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서 깃털이 발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수각류 공룡에서 깃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실제로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선사시대 동물과 조류의 진화에서 그 위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속이 빈 뼈와 현대 새에 필적하는 민첩성과 같은 몇 가지 신체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3번 모사사우루스는 가장 크며 마지막으로 멸종된 육식 파충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생물은 약 6600만 년 전 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최초의 화석이 발견된 네덜란드의 마스강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고 물고기, 큰 바다거북, 작은 모사사우루스, 심지어 새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을 만큼 충분히 넓게 열리는 인상적인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모사사우루스가 고생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794년 마스트리흐트의 성 베드로산에서 모사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현대 동물군에 속하지 않은 동물의 첫 번째 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사사우루스의 발견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죠. 또한 모사사우루스는 많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 속의 바다 괴물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세기에는 이들이 멸종된 동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다에 괴물이 살았다고 믿었고 모사사우루스가 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12번 테러버드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약 7천만 년 전에 남미와 남극 대륙을 돌아다니던 멸종된 날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이 새의 크기는 2.4인치, 6cm에서 9.8피트, 3m까지 다양했으며 무서운 뇌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새와 달리 이 공포의 새는 날개가 없었지만 다리가 강하여 큰 종은 최대 시속 31마일, 5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육식동물이었고 과학자들은 먹이를 걷어차는 데 적합하다고 믿는 강력한 다리를 사용하여 작은 동물과 큰 포식자를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멸종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200만 년 전 인간이 도착한 직후 사라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새에 대해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두개골 모양을 관찰하여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길고 가느다란 부리를 가진 공포새가 곤충과 작은 동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짧고 강력한 부리를 가진 새는 다른 새와 포유류와 같은 더 큰 먹이를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찰력은 선사시대 환경에서 공포의 새들이 어떻게 먹이를 먹고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11번 메가테리움은 한때 남아메리카 땅을 배회했던 거대한 나무늘보로 코끼리만큼 컸으며 길이는 최대 20피트, 6m, 무게는 약 4톤이었다고 합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주로 식물을 먹었고 강력한 발톱을 사용하여 나무에서 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이 현재 메가테리움이 두 발로 움직일 수 있었고 심지어 육식성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스터리를 추가한다는 것이죠. 500만 년에서 1000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엄청난 크기와 이족 보행 운동으로 인해 메가테리움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매혹적인 선사시대 생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번 상어는 항상 위협적인 생물이었지만 2억 8천만 년 전 지구의 바다에서 헤엄쳤던 헬리코프리온에 비하면 아주 미개합니다. 이 종은 모든 해양 생물의 95%를 멸종시킨 재앙적인 사건인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량 멸종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헬리코프리온은 결국 멸종되었죠. 이 생물을 그렇게 무섭게 만든 것은 원형 톱을 닮은 아래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리코프리온이 현대 백상아리 크기의 거의 2배인 40피트, 12m까지 자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동안 이 생물을 만나는 것은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헬리코프리온은 교활했고 매복하기 전 종종 물고기 떼에 숨었다고 합니다. 9번 카보네미스는 거대한 크기와 인상적인 사냥 능력으로 유명한 선사시대 생물이었습니다. 이 멸종된 거북이종은 약 6천만에서 5,800만 년 전에 현재 콜롬비아 북동부에서 지구를 배회했습니다. 2005년 세레존 탄광에서 이 거북이종을 발견한 것은 카보네미스의 놀라운 특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동물의 껍질은 길이가 5.5피트, 1.7m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거북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그렇게 거대한 크기의 동물이 지구를 걷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카르보네미스는 악어 등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턱을 가진 강력한 육식 파충류였습니다. 이름은 석탄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보에서 유래했으며 첫 번째 종이 발견된 광산에 대한 참조이죠. 흥미롭게도 카르보네미스는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존재했던 유일한 거대 파충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티타보노와 환경을 공유했죠. 이 두 거대한 포식자가 같은 환경에 산다는 것은 꽤 무섭지 않습니까? 8번 야이켈롭테루스는 거대한 바다 전갈이었고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동안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약 3억 9천만 년 전 이것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파이크, 발톱, 갑옷을 포함한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종은 멸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18인치 46cm의 발톱을 기반으로 전갈이 약 8.5피트 2.6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죠. 높은 시력을 암시하는 겹눈을 가진 야이켈롭테로스는 당시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일부 이론은 그들이 인육을 즐겼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죠. 이 무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바다전갈은 주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잡은 물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바다전갈은 더 작은 해양 생물에서 진화했으며 다른 물고기 및 척추동물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7번 케찰코아틀루스는 거대한 크기로 하늘을 지배한 익룡으로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비행생물입니다. 이 날개 달린 생물은 약 7,2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에 살았다고 합니다. 36피트, 11m의 높이로 많은 현대식 건물을 쉽게 능가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케찰코아틀루스는 근육질의 몸통 덕분에 단 한 번의 강력한 날갯짓으로 이륙하고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생물이 약 440에서 550파운드, 200에서 250kg의 무게로 지구 표면 위로 며칠 동안 날 수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케찰코아틀루스가 공중으로 치솟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황새처럼 땅 위를 걸으며 부리를 사용하여 근처 호수나 강에서 먹이를 퍼낸 것으로 믿어집니다.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이 익룡은 물고기와 작은 동물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룡과 마찬가지로 케찰코아틀루스도 약 6,600만 년 전 발생한 거대한 운석 충돌로 멸종되었습니다. 6번 한때 아시아의 울창한 숲을 배회하던 이 생물은 오늘날 가장 큰 고릴라와 오랑우탄을 능가하는 생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영장류종인 기간토피테쿠스였습니다. 10만 년에서 900만 년 전 이 강력한 짐승은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정글에서 살았으며 씨앗, 과일, 대나무 잎을 먹었다고 합니다. 최대 길이가 10피트, 3m이고 무게가 1100파운드, 500kg인 기간토피테쿠스는 동물계의 절대적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활 방식을 현대 고릴라의 생활 방식과 비교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랑우탄과 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생물은 본질적으로 비교적 온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을 때 극도로 보호적이었다고 하죠. 일부 사람들은 빅풋이 기간토피테쿠스의 생존 개체군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5번 던클레오스테우스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 선사시대 바다의 진정한 공포였습니다. 갑옷을 입은 머리와 강력한 턱은 엉망이 될 동물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거대한 육식 물고기는 약 3억 6천만 년 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으며 다른 물고기, 상어, 심지어 같은 종류도 사냥한 치열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턱은 거의 11,000파운드, 5,000kg의 무는 힘을 생성할 수 있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던클레오스테우스는 힘 외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으며 50분의 1초 만에 입을 열 수 있어 번개 같은 속도로 먹이를 빨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무게가 최대 4톤에 달했고 턱에서 뻗어나와 고기와 뼈를 자를 수 있는 독특한 이빨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 수영 선수들은 이 괴물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지네는 모든 모양과 모든 크기로 올 수 있으며 일부는 매우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네가 이미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아르투로플레우라가 지구에 살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네는 3억 4,500만 년에서 2억 9,500만 년 전에 지금의 북미와 스코틀랜드에 살았습니다. 길이는 10피트,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대기 중 산소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무척추 동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숲 바닥을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하는 초식 동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잠재적인 공격자를 저지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선구멍이 몸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거대한 지네는 현대의 알약벌레와 아르마딜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 모양으로 몸을 말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번 잠자리를 닮은 선사시대 곤충 메가뉴라는
약 3억 년 전에 살았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비행곤충입니다. 그것은 28인치, 70cm라는 놀라운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3에서 5인치, 8에서 12cm에 달하는 현대의 잠자리와 달리 메가뉴라는 날개 길이가 2피트, 60cm가 넘었습니다. 곤충의 화석은 1880년과 1979년에 발견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가뉴라는 주로 작은 양서류, 도마뱀 및 기타 곤충을 먹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들이 사는 동안 대기 중에 있던 풍부한 산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크기에 가까운 살아있는 곤충이 없지만 과거에는 더 많은 비행곤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번. 카메로세라스는 지구의 바다에 서식하는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두 종류는 7만 4천만 년에서 4억 4천만 년 전 고생대에 살았습니다. 원뿔 모양의 껍질과 수많은 촉수를 가진 카메로케라스는 강력하고 위풍당당한 포식자였습니다. 동물은 해저 위로 천천히 움직여 참을성 있게 먹이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촉수로 먹이를 잡은 다음 강한 턱으로 으스러뜨렸습니다. 카메로세라스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 동물은 최대 36피트, 11m까지 자랄 수 있었고 역사상 가장 큰 두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다가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해양동물이 오늘날보다 상당히 작았던 시대에 살았던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인상적입니다. 카메로세라스는 두 종류의 진화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으며 이 화석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1번. 끔찍한 악어라고도 알려진 데이노스쿠스는 7,300만 년에서 8,200만 년 전에 지구를 배회한 거대한 악어종입니다. 이 파충류의 길이는 39피트, 12m까지 자라서 현대 바다악어 크기의 두세 배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턱과 엄청난 힘은 바다거북과 공룡을 포함한 가장 큰 먹이도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사르코스쿠스는 약 3,200만 년 전에 살았고 거의 같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노스쿠스는 더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포식자에 대해 훨씬 더 강력했다고 합니다. 데이노스쿠스의 첫 번째 화석은 1940년에 발견되었으며 현재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동물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